네, 오늘 시장에서 일종의 관세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관세 무풍지대 가운데 한 곳인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업황 이야기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권우정 교보증권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 근래 화장품주의 주가로 보면 성적이 좋지는 않았죠. 근데 이 공매도가 몰리면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도 잇따르기도 했고 2분기 실적은 사실 뭐 못 나온 건 아닌데 그 전에 워낙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걸 충족 못했다라는 실망감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화장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최근에 화장품 업종 주가가 굉장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 기대가 굉장히 좀 높았을 뿐이지 저도 이제 펀더멘털 대비해서 낙폭 굉장히 좀 과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부 분들께서 이제 화장품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달바글로벌 정도가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하회를 했는데 사실 일회성 비용을 좀 제외하고 보면 시장 기대치 충분히 좀 부합하는 실적이었고 네.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 기대치에서 한 10%, 4% 정도 하회를 하긴 했지만 이거 역시 좀 최근 들어서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던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한국법인의 인디 브랜드 성장 굉장히 좀 견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펀더 대비해서 낙폭 굉장히 좀 과대하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이제 오프라인 침투 확대 그리고 뭐 유럽이나 중동 같은 글로벌 시장에 확대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낙폭은 굉장히 좀 과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낙폭이 과도하다라는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적보다는 향후의 실적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하나하나 종목별 내용을 따져보겠습니다. APR. 실적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실적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업황 부진 돌파구는 뭐였는지,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하는지요? 네, APR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출액은 기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영업이익은 3배 정도 뛰어넘으면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는 43% 정도 상회하는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호실적 요인은 크게 3가지로 좀 압축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압도적인 좀 해외 성장률, 두 번째가 이제 이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극대화됐고 세 번째로는 이제 B2B의 매출 기여 확대 이 3가지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실적이 너무 잘 나왔거든요. 특히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전통적으로 좀 비수기로 좀 뽑히는 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매출액이 40%좀 증가를 하는 상황.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매 분기마다 메가ვალ이라는 온라인 행사가 있는데 이번 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면서 좀 호실적을 좀 기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좀 극대화됐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OPM이 한 20%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매출이 사실 시장 기대 뭐 재추정치 대비해서 훨씬 잘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정비가 상당히 좀 절감되면서 이에 따라서 OPM이 한 26%까지 좀 올라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B2B 같은 경우에도 뭐 실리콘투나 예스아시아 같은 물량을 좀 말을 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OPM이 거의 40% 가까이 되는 걸로 좀 파악이 되거든요. 오피마지. 네, 이쪽 매출이 좀 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크게 개선됐다라고 좀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APR 제품 사용하세요? 저는 매일 사용합니다. 어쩐지. 왜냐하면 APR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셨잖아요. 네. 예, 그 근거도 듣고 싶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밸류 부담이 좀 많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지금 APR의 이런 호황이 언제랑 가장 유사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과거에 2014년에서 16년 정도까지 이제 아모레 퍼시픽의 좀 중국 모멘텀이 좀 주목받던 시기와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리포트도 뭐 그때 그 시절 밸류 가능할까라는 좀 리포트를 좀 작성을 해봤는데 네. 이때 당시 보면은 사실 아모레 퍼시픽이 한 14년도부터 매 분기마다 한 7개 분기 연속으로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었거든요. 이때 당시 면세 채널이 이제 중국 수요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애널리스트 분들 추정치보다 훨씬 좀 높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사실 APR도 지금 최근에 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메디큐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서 인지도가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중동 지역 쪽 그리고 중화권에서도 인지도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런 점들 봤을 때 사실 지금 계속 서프라이즈를 낼 만한 부분들이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때 당시도 타겟 PER이 거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40배 이상까지도 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목표 주가는 지금 30배 정도를 좀 잡아놨는데 사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장 가능성이 좀 검증만 된다면 추가적인 밸류 상향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멀티플 30배가 얼마죠? 멀티플 30배가 그래서 지금 보통 화장품 업종에서 많이들 이제 밸류를 주실 때 20배 정도를 주시다가 지금 API 같은 경우 최근에 한 25배까지 좀 올라왔다가 이번 네. 분기에서 다시 좀 30배 정도까지 목표 주가가 많이들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얼마죠? 네, APR? 목표 주가 API 같은 경우에 저는 좀 높게 잡혀 있어서 네. 좋습니다. 현재 주가는 21만 3,500원 수준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충분히 상승 여력이 더 열려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말씀 주셨습니다. 메디큐브라는 그 화장품 제품이 보습 그 위주인 것 같아요.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1위 한 제품이기도 한데 앞으로의 실적 성장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APR 살펴봤고요. 자, 코스맥스 가겠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는데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요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ODM 업체의 우려감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화장품 ODM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견조하게 나왔고,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전년에도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20% 이상 성장을 했고,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게 이익률 단의 좀 믹스 악화 때문에 조금 아쉬웠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뭐 기대감이 사실 높았던 거지 제품 믹스 악화 때문에 이렇게 좀 이익률이 낮아진 것 때문에 주가가 거의 일주일 사이에 30%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네, 굉장히 좀 과도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3분기, 4분기도 여전히 좀 인디 브랜드 수주 좀 굉장히 좀 견조한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 특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한 30% 정도 증설을 했는데 이게 대부분 뭐 기초 제품이나 선 제품 중심으로 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좀 상대적으로 좀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실 수익성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좀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의 코스맥스 어느 포인트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디 브랜드가 이제 꺾이냐 안 꺾이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뭐 2분기 별도 영업이익 거의 45% 정도 증가를 했는데 뭐 이 부분에서 뭐 비용 단에 좀 일회성으로 좀 반영된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뭐 한국법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나 중국 쪽에 대한 우려들도 사실 많으세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3분기, 4분기 갈수록 좀 BEP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변을 잘 봐야겠네요. 중저가 인디 브랜드의 맞아요, 판매가 잘 되는지 그 여부가 이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데 큰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화장품주에 대해서 숨고르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화장품주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하고 언제까지 이런 숨고르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가늠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화장품 업종의 조정은 일단 일시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근데 작년도 화장품 업종 주가들이 7월에 피크를 찍고 조정을 상당 기간 좀 받았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좀 데자뷰에 따른 좀 공포 심리가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 사실 좀 저 개인적으로 좀 한 달 정도는 좀 숨고르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펀더 대비해서 낙폭은 굉장히 좀 과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인디 브랜드의 업황이 전혀 꺾인 부분들이 없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하반기에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이 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미국 쪽의 오프라인 침투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PR 같은 경우에도 8월부터 얼타 향으로 이제
소비자 판매가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타에서 APR 제외하고도 그 K뷰티 브랜드들이 한 13개 정도가 론칭이 됐거든요.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시장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큰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쪽 침투가 확대가 되면 이 부분에서 좀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유럽이랑 중동 같은 새로운 지역의 확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대표적인 K뷰티 유통업체인 실리콘투 실적만 보더라도 유럽 매출액이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0% 늘었거든요. 이쪽에서 유럽 쪽도 상당히 좀 K뷰티 수요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특히 최근에는 뭐 APR 같은 메디큐브 업체도 5월 달에 지금 입점을 시작해서 막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지역도 사실 확장할 부분들만 남아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중동도 사실 상반기에는 중동 전쟁 때문에 일부 뭐 관세 통관이라던가 이런 지연 이슈가 좀 있었는데, 사실 하반기 이미 7월부터는 이미 어느 정도 좀 해소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하반기부터도 이제 중동 매출도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탑픽으로는 APR 좀 선호를 하고 있고, APR 같은 걸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금 7월 달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전년 동기 만큼의 분기 매출액을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충분히 좀 어닝 서프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B2B 같은 경우에도 제가 유럽 쪽 말씀드렸는데 5월 달에 영국 부츠에 처음 입점을 시작을 해서 지금 막 좀 확장할 부분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다 감안을 하셔서 뭐 화장품 업종에 좀 성공적인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외 매출 확대라는 키워드로 화장품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여전히 주가의 상승세는 진행 중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권우정 교보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